안녕하십니까, 알림이 황희두입니다. 보수 진보, 좌파 우파, 여야를 떠나서 이준석의 혐오 정치에 대한 많은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리 봐도 이건 펜코를 제외하곤 실드치기가 어렵겠죠. 이에 대해서 윤석열 측에선 이준석의 사과 요구할까 이런 식으로까지 기사가 나올 정도고요. 많은 시민들도 애초에 이준석이 하고 있는 건 갈라치기다. 쉽게 말해 마삼중식 정치가 얼마나 한국 사회에 큰 해악을 끼치는지 대선 기간을 통해 정말 많은 시민들이 알아갔다 생각하고요. 젠더 갈라치기를 해서 재미를 본 이준석이 여러모로 수세에 몰리자 이걸 돌파하기 위해 또 약자들을 건드리는구나 라고 대부분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최근 뒤통수를 맞았다고 윤석열 당선자에게 공개적으로 비판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펜코 유저들은 말 그대로 무조건 이준석 수호에 나서고 있는 상황인데요. 본인들이 여태까지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두고 대깨문이라고 조롱했는데 똑같은 논리로 본인들도 대깨준이란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윤석열 당선자도 여러모로 골치 아파진 상황인 듯 하네요. 이준석을 품자니 나경원 같은 윤석열과 가까운 사람도 예전부터 이준석 대표를 저격해왔고 최근에도 전장년 조롱하는 건 미성숙한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폄훼, 조롱하는 건 정치의 성숙한 모습이 아니라는 건데 나경원 씨도 다운증후군 장애를 가진 딸을 키우고 있기에 더더욱 강하게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겁니다. 물론 그거와 별개로 정치적으로 뭔가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기도 하네요. 어쨌든 나경원 씨 딸에 대해서 비난하는 사람들이 종종 보이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현재 이동권 보장 등은 장애인만의 문제도 아니고 고령 인구도 늘어나고 있는 이 시점에 이준석 대표가 얼마나 철없는 행동을 하고 심각한 짓들을 벌이고 있는 건지 더더욱 많은 시민들이 알아가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도 이동권 시위에 직접 참여했고 이런 상황에도 이준석 대표는 전장현에 사과 없다, 김예지 개인 자격으로 행동한 거다 이렇게 선긋지 않았습니까? 이후로 김예지 의원은 마삼중에 일침을 가했습니다. 부적절한 언행으로 이슈와 오히려 고맙다. 진짜 제대로 매겼네요. 여태까지 저런 당대표가 있었습니까? 도대체 뭐하는 사람입니까? 그냥 마삼중 그 자체입니다. 그러니까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장애인 이동권 요구마저 혐오를 더 씌운 마삼중의 끔찍한 정치에 대해서 언론도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거고요. 이준석의 혐오 정치, 장애인만의 분노 아니라는 걸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말 그대로 혐오 정치인 이준석,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고요. 일부 불편을 겪는 시민들 혹은 분노를 하고 있는 시민들 당연히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준석은 제1야당 대표, 이제 곧 여당 대표가 될 사람 아닙니까? 그런 사람이 갈등을 조장하고 분노를 키워서 그걸 본인의 정치적 기반으로 삼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심지어 장지진다고 거짓말했던 이정현 씨가 최근 전남지사에 나온다는데 이준석에게도 전남에는 오지 말도록 요청하겠다는 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겉으론 올바른 정책 대결을 위해서라고 하지만 애초에 이정현 씨가 올바른 대결을 원하겠습니까? 현실적으로 말해서 이준석이 전남에 가면 도움이 하나도 안 되고 오히려 민폐만 되니까 저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민주당의 박지원 위원장은 전장현을 만나서 이준석 발언을 대신 사과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박지원 위원장을 어떻게든 조롱하고 깎아내리고 흠집내기 하려고 하고 있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실력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지원 위원장을 페미니즘 이슈로만 가두려고 하는 사람들이 보이는데요. 거기에도 넘어갈 이유가 없습니다. 당장 윤석열 당선자 측에 집무실 이전 비용으로 산불 피해자들 집 지어주는데 돈을 쓰는 게 우선 아니냐 이렇게 일진까지 가하고 직접 봉사활동까지 하고 이런 정치인을 두고 여성과 젠더에만 가두려는 건 말 그대로 그들의 프레임에 넘어가는 거겠죠. 이런 와중에 국민의힘 김재원 씨는 김정숙 여사를 저런 식으로 건드리고 언론이 그걸 그대로 받아 써서 보도하고 있는데요. 왜 김어준 뒤에 숨나? 뭐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하고 있는데 당장 윤석열 당선자도 특활비 147억 공개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에선 대부분 김정숙 여사 얘기로 도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최근 덕후 유저들을 비롯해서 2030 청년들은 팩트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오히려 그들의 프레임에 딸려가선 안 된다. 스스로 학습하고 이렇게 현명한 대처를 주위 사람들에게 공유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김정숙 여사를 저격했던 신평씨가 글을 삭제하기도 했었죠. 뭐가 어찌됐든 윤석열 147억 특활비 공개하고 한동훈 비밀번호 풀고 그리고 나서 센 척이라도 하길 바랍니다. 뭐가 그렇게 당당한 거죠? 게다가 최근 덕후 K돌도크 게시판에 어떤 분이 제 방송을 듣다가 이런 꿈을 꿨다는 얘기도 제보를 받았는데 여시, 덕후, 밀토, 우동탕, 방석, 인티, 잼겔, 제명인의 마을, 아이러브 사커, 이종격투기 등등 민주진영을 위해서 힘써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 말씀드리고요. 당연히 나쁘게 말하면 단호하게 반대할 겁니다.
최근 조국 전 장관의 갑을 선진국도 제가 200건 나눔을 약속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정경심 교수와 김경수 지사의 영치금으로도 나눠서 40만 돌파 기념으로 400만 원을 나눔하기로 약속했는데 앞서 보셨던 2030 청년들을 우선으로 선정하겠다고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신청을 받고 보니 정말 다양한 커뮤니티에서 신청을 해주셨고 연령대도 정말 다양했고요. 현재 기준으로 1,400명 가까이 신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약속드렸던 200명보다 조금 더 넘겨서 한 분이라도 더 많은 분들께 책을 나눠야겠다 생각이 들었고요. 이걸 두고 언론에서는 이렇게 보도를 하기도 했는데 최근에도 조국 전 장관을 옹호하는 듯한 스탠스를 취한 바 있다. 뭔가 마치 옹호하면 안 될 것처럼 누군가에게 이르는 것처럼 보도가 나오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지금도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누가 욕을 하든 조국 일가와 똑같은 잣대를 들이대면 살아남을 수 있다고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전국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이버 포털에서는 이런 식으로 저를 벌레라고도 표현하는데 애초에 이걸 노린 거든 아니든 제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갑을 선진국 혹시 직접 구매해서 보실 분들은 인터넷에 검색하시면 바로 나오고요. 정경심 교수 편지, 영치금, 그리고 김경수 지사 편지 마음을 전하실 분들은 해당 내용을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뭐가 어찌됐든 노무현 전 대통령을 지켜드리지 못해서 죄송하다. 일종의 지몬미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한테는 절대로 그런 일이 생기지 않게끔 끝까지 힘을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내용도 주위에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